녹화 시작, 녹화 시작. 자, 볼게요. 아주 간단하다? 내용적으로는 간단하고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는 파트인데 저희가 이제 수업 내용을 할 거는 어려운 내용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아마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기출문제나 풀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꼬박꼬박 문제가 나와주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꼬박꼬박 나와주는 챕터이긴 해요. 귀납적 정의인데 그러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귀납이라는 말은 이제 뭐 연역이랑 반대적인 거고 연역은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뭔가 판단하는 거면 귀납적이라는 거는 관찰하거나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해보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냥 일일이 넣어보면서 규칙성이 찾아지면 좋고 안 찾아지면 그냥 끝까지 넣는 건데 수학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귀납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파트가 여기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암묵적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되게 연역적으로 보이잖아요. 이래서 이렇고 이렇고 개념적으로 이래서 이랬고 이런 이유가 있고 인과관계가 있고 철저하게 어떤 논리적인 이런 걸 토대로 완성되는 학문으로 보이지만 거의 모든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 과학만 생각해도 이런 거죠. 이렇게 과자 이렇게 요걸 넣고 꽝 터져서 생각하는 거죠. 넣으면 안 됐구나. 이렇게 진리를 탐구하는 게 귀납적으로 탐구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들이 귀납이랑 연역이 이렇게 섞이는데 수학 쪽에서도 되게 이런 걸 많이 쓰게 돼요. 특히 수열 쪽에서 많이 쓰고 요 귀납적 정의 말고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원래 메인 타이틀인데 이 부분은 수능에서는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언급 정도는 해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지. 네, 여튼 그렇게 된다. 아마 수능 특강이나 이런 걸 보시면 문제는 나와 있을 거라서. 귀납적 정의가 뭐냐?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귀납적이지 않고 완전히 그냥 대놓고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이다라고 알려줄 때는 뭘로 표현한다 그랬죠? 등차 수열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아는 딱 이것으로 이 수열이 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뭘까요? 뭘까요?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를 귀납적은 약간 이제 이렇게 경험해봐 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되잖아 라고 간접적으로 좀 알려준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이 수열이 뭔지를 알려주는 아무 노골적으로 알려주는 그게 뭐죠? 네? 관계식이요? 관계식? 관계식 오히려 귀납적에 가까워요.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진짜 있는 그대로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일반항이에요. 일반항. AN. 이 수열 어떤 수열이야? 그러면 AN은 뭐야?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이 등차 수열인가 무슨 수열인가 아니면 이름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이 수열은 그런 수열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일반항인데 여기 파트는 일반항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점화식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점화식? 점화식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이 다 있으시네요. 점화식 파트가 원래 이 파트인데 그게 예전에는 정말 그 큰 대단한 파트였어요. 머리를 되게 많이 써야 되고 이게 뭐냐면 귀납적 정의로 툭 던져주면 야 이렇게 요 수열이 AN과 귀납적 정의 뭐냐면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 등의 관계식이에요. 이거 말고도 다른 애가 나와도 되지만 n번째랑 그 다음 항이랑 그 다음 항 그러니까 다음 항 얘네들이 이렇게 관계해 라고 관계식을 보여주고 그래서 일반항이 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 당시 점화식 파트였어요. 그래서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정말 별의별 게 상상을 초월한 공부하다 보면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재밌는 사람들은 점화식 문제만 풀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날 정도로 얘랑 이런 관계 있어? 그럼 내가 n번째 항을 n에 대한 식으로 딱 일반항을 써주는 거를 예전에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게 한 10년 전쯤에 교과과정에서 없어졌어요. 없어지고도 한 5년 정도는 최소 학교 내신에서는 다뤘죠. 왜냐면 그게 너무 그 당시에 큰 파트였다 보니까 학교 출제하는 학교 선생님들도 그걸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한 10개 정도로 추려서 10개 정도까지는 배웠던 게 그 교과과정에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배웠었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확실하게 안 내더라고요. 철저하게. 그리고 EBS에서 나오는 올림포스나 이런 EBS 문제집 있잖아요. 여기서 철저하게 그런 거 의미 없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 그래서 한 5년 전부터는 내신에서도 아예 안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도 아예 안 배울 거예요.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떤 게 나오는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기납적 정의는 이런 것들의 관계식인데, 등차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죠. A에는 예를 들어 A 더하기 n-1대 이렇게 주어지면, 또는 뭐 일반항을 3n-1다 이러면 n에 대한 1차식으로 주어지면 등차 수열인 걸 알죠. 게다가 공차가 n 앞에 붙어 있는 개수인 3인 것도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알 수 있고, 등차 수열이라는 용어를 몰라도 상관없는 게 이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0번째 항이 뭐냐 그러면 내가 얘네다 100 넣으면 되니까 299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열의 합 첫 번째 항부터 100번째 항까지 뭐냐 그러면 시그마를 써서도 알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등차 수열 공식을 안 쓰고 시그마 K는 1부터 100번째까지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K번째 항을 쓰면 되죠. 3K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서 시그마의 원래 특징이 이렇게 분배를 하고 숫자 3이 밖으로 나가서 3 곱하기 2분의 100 곱하기 101 마이너스 100 해서 이런 식으로라도 구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수열은 일반항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일반항을 안 알려주고 일반항 말고 이게 등차 수열인 걸 모르고 볼게요. 이렇게 주면 등차 수열인데 n번째 항 그리고 그 다음 항 n 플러스 1번째 항, 그러니까 그 다음 항에서 그 전 걸 뺐더니 d더라.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걸 보고 아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요. 이때 d가 뭐냐면 일단 n하고 d를 구분해야 되는데 n은 자연수이기도 하고 여기서 변수예요. 변하는 숫자. 자연수이면서 우리가 n에다가 1, 2, 3, 4, 뭐 100, 10억 아무거나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d는 n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상수가 돼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여기다 n에다 1을 넣으면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빼도 d고, 10번째 항에서 9번째 항 빼도 d고, 100번째 항에서 99번째 항 빼도 d고, n에다 뭘 넣든 간에 걔네들 한 칸 차이는 d다. 그러니까 차이가 계속 같으니까 차이가 같은 수열,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이 줘요. 실제 처음에 공부할 때, 등차수 공부할 때 이렇게도 주긴 하지만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근데 얘랑 같은 거긴 한데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같은 건데 이 AN1로 넘어가서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좀 전 중요하게 보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기납적 정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좀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내가 판단하기 좀 어렵다. 내가 이 수열에 대해서 판단할 때 내가 이 기납적 정의를 좀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바꿔요. AN 플러스 1은으로 하는 거예요. 은. 이게 뭐냐면 다음 번째 항은 하고 는 한 다음에 그 전 것을 어떻게 하느냐로 바꿔주면 돼요. 우리가 함수할 때 x랑 y가 섞여 있을 때 함수로 바꾸려면 y는 이렇게 바꾸죠. y는 2x 플러스 3 이렇게. x는 이라고 잘 안 바꾸고 y는 이라고 바꾸는데 이유가 뭐냐면 x가 함수에서는 x가 이렇게 해서 x에 어떤 값이 들어오면 정의 되죠. 정의역에 있는 x 값이 정의되면 이 함수가 갖고 있는 어떤 규칙, 룰에 의해서 y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x와 y의 관계식이라고도 함수를 배우긴 하지만 그렇기보다는 y가 결과고 x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보여주는 게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y가 결과다. 여기도 마찬가지. 얘네 둘 중에 어쨌든 수열에서 되게 중요한 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이게 미적분에서 수열에 극한할 때도 항상 방향이 한쪽밖에 없죠. 무한대로밖에 안 가잖아요. 이 수열에서는 순서가 있는 게 중요한데, 그럼 순서가 있는데 어쨌든 다음 거는 그 전 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루어지느냐로 바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순한 수열뿐만 아니라 어떤 수열도 마찬가지인데 기납적 정의가 an 플러스 1과 an이 만약에 등장했다. 막 이렇게 섞여 있다 그러면 정리정돈을 해야겠다 싶으면 한쪽으로는 an 플러스 1만 써놓고 나머지 an을 어떻게 했는지를 써주는 게 되게 좋아요. 인지하기가.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되게 고난이도 문제를 갔을 때는 그래프를 그리기도 해요. 함수처럼 받아들여서 an 플러스 1이니까 결과 y라고 생각하고 이 an을 x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려놓고 풀면 월등히 빨리 푸는 문제도 있어요. 아쉽게도 우리 수준에는 없고 이제 아마 수력특강 나오고 그거 풀이할 때는 할 거예요. 작년 풀이는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걸 써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an에다가 그러니까 n번째에다 네가 d를 더해봐. 그럼 다음 항이 될 거야. 몇 번째 항인데 몇 번째 항이든 상관없어. n이 10번째든 100번째든. 그 다음 밑에 거, 이건 이름이 있죠?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세 개가 동시에 나왔어요. 세 개 나왔을 때 가운데 거 2배는 양쪽 2개 더한 것 같다. 등차 중항이라고 배웠던.
이렇게 주어지면 아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알 수 있고, 밑에는 뭐냐, 얘를 조금 변형시킨 건데 요 an 플러스 1 두 개 중에서 하나 1로 넘긴 거예요. 그리고 an 1로 넘겼어요. 그러면 하나 남아있던 애가 얘고 an이 넘어가서 이렇게 되고 빼기,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있던 친구 n 플러스 있고 얘 중에 하나가 넘어와서 이 두 개가 하나하나가 찢어지는 거죠.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럼 얘가 뜻이 뭐냐 생각해보면 n번째와 그 다음 항, 그 다음에 그 다음 항과 그 다음 항의 차이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n이 뭐가 돼도 상관없으니까 연쇄적으로 모든 차이가 같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등차 중항이다. 똑같아요.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 an 플러스 1에서 an을 나눴을 때 r이다 라고 돼 있는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an 플러스 1이 먼저 있어야 돼요, 위에. 그리고 이렇게 쓰기보다는 원래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칸을 좀 맞추고 싶어서 안 썼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이제 등비 수열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비율이죠, 비율. 분수가 갖는 의미가 비율을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미분도 마찬가지로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평균 변화율도 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비율이죠. 아니면 삼각비, 빗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사인이잖아요. 그 비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분수인데 여기 보면 딱 어떤 특정한 비율로 결정됐다. 근데 n에다 뭐 넣을 수 있냐면 우리가 아는 자연수 뭐든지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항이든 그 다음 항과 그 전에 비율이 계속 r로 똑같은 거예요. 요거보다 알아듣기 좀 쉬운 게 바로 요거죠. 다음 항은 그 전 거에다 r 곱하면 돼. 가 되는 거예요. 전 번째 r만 탁 곱해주면 다음 항이 되고, 또 여기다 r을 탁 곱해주면 다음 항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마찬가지 얘는 이름이 등비중항이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두 개 중에 하나로 나눠주고 an 나눠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n번째와 그 다음 항의 비율은 다음 번째와 다다음 번째 비율이 같다.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우리는 이거 보자마자 등차수열, 이거 보자마자 등비수열인 건 알아야 돼요. 이건 무조건. 이 두 개만큼은 무조건 알아야 돼요. 지금 교과 과정에서도. 이제 문제를 풀면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요 두 가지 정도까지가 이제 마지노선인데 이거 말고 다른 애들은 있어도 안 할 거예요. 있어도 요즘 아예 안 나오는 개념센도 확인해 봤는데, 조금 더 개념적인 문제도 확인해 봤는데 조화수열 이런 거 나오는데 아예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서 할 필요 없고 요 두 가지 정도만 보고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갈 거예요. 자, an과 여기 an 플러스 1인데 얘가 뭐랑 좀 비슷하게 보면 되냐면 요거랑 좀 비슷하게 봐주세요. 요거랑 그 다음 항은 an에다가 뭘 더하면 되는데 여기는 d 상수였어요. 여기는 fn, n에 대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를 해볼 거예요. 여기서 문제를 푼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면 8번째 항을 구하시오 라든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뭐 시그마를 씌우거나, 일반항을 알면 제일 좋은데, 일반항을 알면 등차나 등비는 일반항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형태를 알고 있으니까 요거 갖다가 구한 다음에 첫 번째 항이나 몇 번째 항을 줄 거예요. 힌트들을 조합해서 만들면 되고, 요런 거는 예를 들어 8번째 항을 구한다라고 하면, 또는 n번째 항을 구해볼게요. 이렇게 주어진 것 자체가 이름이 뭐라 그랬냐면 귀납적 정의예요. 그리고 귀납적 정의의 좀 더 상대적인 개념으로 직접적으로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알아보려면 일반항을 구해야 하는데,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는지 볼게요. 여기서 일반항은 n번째 항을 구해볼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지금 하는 게 진짜 의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끝이에요, 거의. 오늘 이 귀납적 정의 내용에서. 일단 n에다 1을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a2는 a1 더하기 f1. 2를 넣을 거예요. A3은 자 n에다가 1 대입, n에다가 2 대입, A3은 A2 더하기 F2, n에다가 3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A4는 A3 더하기 F3, 마지막 n에다가 점점점, n에다가 n-1을 대입할 거예요. 왜 n-1을 대입하냐면 여기를 an으로 맞추고 싶어서 그래요. n 플러스 1 말고 n 플러스 1은 필요 없고, 이건 여기서 좀 관계식이고, n에다 n-1을 집어넣으면 없어져서 an은, 여기다 n-1면 a n-1 더하기 f n-1이 될 거예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다 더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쪽 변과 이쪽 변을 한 번에 싹 더하면 애초에 둘이 어쨌든 같은 거, 양쪽이 같은 거, 양쪽이 같은 거, 끝까지 양쪽이 같은 걸 더했으니까 더한 결과도 양쪽이 같을 거고, 그럼 이렇게 지워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게 있으니까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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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지고. 그래서 남은 걸 보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이렇게 막 번잡하게 막 우당탕탕하고 막 먼지가 막 일어나고 이렇게 먼지가 싹 사라지고 혼자 주인공이 있는 것처럼 AN이 혼자 남아요, 이쪽에.
다 지워지고. 그래서 A에는 첫 번째 항이 있겠죠? 첫 번째 항 더하기 F1부터 Fn 플러스 1까지 더한 값이 돼요. 그래서 F1부터 Fn-1까지 더한 값을 시그마로 좀 써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1 FK 이렇게 써주면 딱 좋겠어요. 요거를 예전에는 당연히 외웠어요. 그리고 이름도 있었어요. 이런 걸 개차수열이라고 해요. 지금도 용어가 있는 문제집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은 안 나와요. 개차수열이라는 단어 자체가.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게 되게 개념적인 귀납적 정의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일일이 넣어서 네가 이렇게 지워서 우리가 구하려는 AN이 목적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한다. 개차수열은 뭐가 개차수열이냐면 원래 요걸 개차수열이라고 해요. 요거. 그러니까 요것도 수열이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에 따라서 바뀌는 거. 요게 개차수열이에요. 이 AN이 개차수열이 아니고 원래 용어는. 근데 이제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진짜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 요번에는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누구랑 좀 비교했으면 좋겠냐면 요거랑 비교 좀 해볼게요. 여기 보면 n번째에다가 뭘 곱하면 다음 번째 항이 되는데 그 곱해지는 것이 여기는 r 그러니까 n하고 상관없는 상수였는데 n이 10이 되든 100이 되든 1000만이 되든 계속 r이었는데 여기는 얘 같이 바뀌어요. 얘는 일단 얘랑 같은 수열 등비수열은 아니에요. 얘를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이 해볼게요. 똑같이 모든 건 다 이렇게 하면 돼요. n에다가 1 넣어볼게요. 그러면 a2는 F1, A1, A3은 F2, A2 해서 A에는 자 n-1 넣었어요. n-1, Fn-1, Fa, n-1 해서 이제 뭐 할 거냐 양쪽을 쪼르륵 곱할 거예요. 같은 거 좌우변이 같은 것들을 계속 요대로 곱하고 요대로 곱하면 그 결과는 당연히 같겠죠. 죄다 같은 걸 곱했으니까. 그럼 이제 같은데 그럼 곱하기로 봤을 때 양쪽에 똑같은 것들이 곱했으니까 지워지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부산을 떨고 나고 부수수수 이렇게 흙먼지가 사라지면서 혼자 서 있는 친구가 바로 주인공 AN이 돼요. 이때 AN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쪼르륵 곱하고 A가 아니라 F1, F2 아쉽게도 곱하기는 우리가 없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Fn-1까지 곱한 다음 마지막 첫 번째 항을 한 번 더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풀면 돼요. 이게 다예요. 그럼 그 이외에 진짜 막 배우면 재밌는 점화식들이 진짜 많은데 마플에서도 안 다루고 있고 어디서도 안 다루고 있는데 되게 기상천외하고 재밌어요. 되게 공부하면 진짜 재밌는데 뭐 그건 재미니까 취미생활로 하시면 되고 왜냐면 아예 안 나오니까 지금은 귀납적 정의를 귀납법을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이미 스포일러가 돼 있지만 그 등차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돼 있죠. 유형 1에 보면 쫙. 그래서 얘는 다 등차수열인데 이 최소 보자마자 이거 등차수열인데 라고 알아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91번 너무 쉽죠. 91번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첫째 항은 3인데 아이고 공차가 5네. 이렇게 좀 티가 나죠? 티가 나나요? 티가 나죠? 박은정 씨 티가 나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하나만 해볼게요. 94번. 94번은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예요. 학교 내신 교과서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잘 했는데. 한번 볼게요. 근데 거기서 이제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거기까지가 어려운 건데 두 분 다 거기까지 잘 갔습니다. 일단 이걸 전개하고 나면 중간에 an 플러스 1인데 여기 보면 4가 있으니까 넘어가서 이렇게까지 아주 잘 쓰셨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뿔마 4가 되겠죠.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는 두 개가 있죠. 근데 뿔마 4에 대한 힌트가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이 수열이 점점점 시름시름 작아진대요. 수열이 작아진다. 그러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4든 마이너스 4든 이건 등차 수열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공차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공차는 음수여겠죠. 작아지니까. 시름시름 작아지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20번째 항을 구하시오 그러는데 뭐 일반항을 구해서 해도 되고, 일반항은 마이너스 4n, 첫 번째 항이 100이니까 플러스 104 해가지고 20을 넣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20번째 항을 다이렉트 해도 되죠. 20번째 항은 저기 있는 100에다가 더하기 19d, d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되시죠? 되시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전개하고 넘겨서 완전 제곱식 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어서 요거 하나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복습 차원에서 99번 해볼게요. 1699번. 볼게요. 요걸 보고 바로 알아야 되죠. 이건 등차 수열이구나. 우리가 지금 이걸 등차 수열을 배우고, 혹은 이 페이지가 등차 수열 페이지니까가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이런 귀납적 정의를 보면, 이름을 귀납적 정의라 그래요. 이런 걸. 이런 귀납적 정의를 보면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등차 중앙이구나 정도는 알고 바로 등차 수열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 보면 등차 수열인데 2가 커졌으니까 공차는 2고 첫 번째 항이 2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쓰죠. 2n. 2의 배수. 그냥 첫 번째 항이 2인데 공차도 2다. 그럼 2의 배수.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차가 3이다. 3의 배수처럼 여기 2n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접근해야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빼도 상관없어요. 아주 잘 하셨는데, 어쨌든 이거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유지해 놓고 여기가 2k, 그 다음에 2k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2가 곱해져 있는데 여기도 인수가 2가 있죠. 밖으로 빨리 빼버리는 게 좋아요. 시그마 이렇게 계산했다면 하고 k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시그마 연산할 때는 항상 밖으로 뽑아서 뺄 수 있는 상수들은 빨리빨리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4분의 1이고 요걸 이제 바꿔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복습이라서 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이제 부분 분수로 바꿔주죠.
그리고 이제 1 넣고 2 넣고 해가지고 쭉 써보면 4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다다다다 10 마지막 10 들어가면 11분의 1 해서 지워지고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11분의 10 약분돼서 2가 되고 5가 돼서 2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정리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인데 역시 등비수열인 걸 알고 하면 특별히 어렵지 않죠. 근데 아까 은정님 푸신 것처럼 이 상태에서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당연히. 이 상태로 먼저 쓰고 지우고 그 다음에 필요한 숫자를 집어넣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훨씬 유리할 때가 있다. 근데 이 문제는 애초에 설계 자체가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서 사실 이렇게 해서 이 1을 밖으로 빼고 심지어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부분 분수 해도 되긴 되겠지만 그것은 좀 지양하는 게 좋아요. 뺄 수 있는 거 빼고 그리고 요 모양 자체가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k 플러스 1분의 1이 가장 기본이에요. 특히 미적분에서 급수할 때 이거 맨날 나오죠. 1이죠. 그냥 급수로 계산할 때 무한되면. 이거 미적분 지금 안 하시죠. 나중에 똑같은 게 또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라도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따 로그를 기본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707번 해볼게요. 707번.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이제 이런 성질들은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은정님도 우리가 은정님 알았어. 은정 씨도 우리가 뭐지? 미적분 할 때도 맨날 나오잖아요. 이게 앞에 숫자 있으면 진수의 지수로 올라타는 건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로그, 밑이 같은 로그, 밑이 이제 없으면 상용 로그죠. 상용 로그가 밑이 같은 로그가 더하기가 됐으니까 진수끼리는 곱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랑 곱하기. 그리고 이제 여기 로그, 상용 로그 있으니까 똑같이 양쪽의 로그를 없애버리면 이런 형태가 되고 이 형태는 아까 저기서 얘기했지만 등비중항이 되는 거예요. 등비중항. 그래서 등비수열이 있구나 하는 순간 벌써 공비를 알려줬죠. 공비가 2구나. 여기 넘어갈 때 곱하기니까. 그래서 일반항 자체가 AN이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인 걸 알았는데 여길 보니까 여기가 1, 3, 5, 7, 9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나열해 보면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더하기 A9 이렇게 된다는 거를 쓰지 않더라도 보자마자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쭉 나열하면 이렇게 되겠거니.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제 생각이에요. 시그마에다가 이거를 여기다가 2K-1, 2K- 집어넣어서 여기다 써서 풀어도 좋겠지만 어차피 등비수열이고 이게 하나씩 건너뛰어도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시그마라고 공식을 쓰기보단 그냥 등비수열학 공식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시그마다 뭐 그런 거 없이. 등비수열 공식이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공비는 이게 두 칸씩 넘어가니까 원래 공비는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공비 빼기 1. 첫째 항은 우리 눈에 보이는 첫째 항. 여기다 1 넣으면 A1이니까 얘랑 똑같을 거니까 첫째 항 공비의 몇 승? 우리가 승 여기다 위에다가 올리는 건 뭐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다 그랬냐면 더하는 것의 개수. 그게 제일 좋아요. 더하는 거의 개수. 더하는 거는 5개를 더하게 될 거예요.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더할 거면 5개겠죠. 너무 당연히. 여기가 5승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3이니까 서로 지워주고 이 친구는 2의 10승이니까 1024에서 1 빼니까 1023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이 요 페이지에 좀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 약간 오해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705번 해볼게요. 705번 분명히 베이직이라고 돼 있어요. 네, 1705번입니다. 1700 같은 페이지에 있는 1705번. 네, 잘 푸셨습니다. 여기 보면 등호가 1이 있죠. 넣을 수 있는 거예요. 1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것은 등비수열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구나 라고 알 수 있고 근데 첫 번째 항이 필요한데 첫 번째 힌트가 여기 있죠. 우리가 여기다가 1을 넣는 순간 A2 이 친구는 얘 마이너스 2배구나 마이너스 2 A1이 돼서 넘어가서 결국 3으로 나눠주면 A1이 3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3, 그 다음에 공비의 8승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요 다음 이 문제가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710번 1710번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진짜 우리한테 좀 의미가 있는 모의고사 같은데 이런 스타일로 이제 나올 거예요. 1710번
자, 볼게요.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풀 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게 n이 홀수고 여기 n이 짝수인데, 문제마다 다르죠. 여기가 뭐 an이 홀수이고 an이 짝수일 때라고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줄 수 있어요. 일단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진행해서 10번째 항까지 가는 과정에서 한 번씩 번갈아 갈 거예요. 한 번은 n이 홀수일 거고, 한 번이 짝수일 거고.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두 번째 항을 구하는 방법. 그러기 전에 야, 이건 등차 수열이건 등비 수열인데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생각하는 거는 하나로 그냥 나왔을 때이고, 실제 나왔을 때는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판단해 나가는 과정, 심지어 판단을 못 하더라도, 연역적으로 못 하더라도 일단 귀납적으로 넣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여기다 우리가 1을 넣으면, 1을 여기다 n에다 1을 넣는다는 얘기는 여기가 2가 됐고, n에다 1을 넣는다는 얘기는 n이 홀수니까 여기다가 1을 넣으면 a 1 더하기예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2를 더하니까 5가 됐고, 그 다음 항은 2를 곱하래요. 그 전 거예요. 그럼 10이 됐고, 그 다음에는 2를 더하래요. 그러면 12가 되고, 그 다음에 2를 곱하래요. 24가 되고, 그 다음에 2를 더해요. 그럼 26이 되고, 그 다음에 2를 곱하래요. 그럼 52가 되고, 그리고 2를 더하래요. 그럼 54가 되고, 2, 3, 4, 5, 6, 7, 8, 9, 10. 자, 여기다가 2를 곱하면 108이 되고, 거기다 2를 더하면 110이 되고, 여기다 2를 곱하면 220이 돼요. 맞나요? 전혀 없네요? 아이고. 이게 2, 3, 4, 5, 6, 7, 8, 9, 10. 110이군요. 네, 110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푸셨나요, 혹시? 푸셨네? 다르게 푸셨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좋아요. 좋은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결과적으로 1에서부터 10까지 갈 때, 이게 잘 보면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이 두 개를 마치 합성함수처럼 생각해서 합쳐버리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A1이 3이고 A2가 10이 될 때 결국 2배하고 2를 더한 다음에 2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일단 2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2를 곱해주니까 이 두 개가 합성되면 마치 an 플러스 2번째 항은 an을 2를 더해주고 2를 곱하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될까요? 두 개 그냥 합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요 내용은 확실히 이해되시죠? 2를 더해요, 먼저. 그 다음에 2를 곱하죠. 그 다음에 2를 더해요. 그 다음에 2를 곱하죠. 그러면 바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씩 건너뛰어서 보면 결과적으로 3 입장에서 10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2를 더하죠. 그리고 2를 곱하죠. 를 얘랑의 관계식을 보면 2를 더하고 2를 곱해 라고 이렇게 이어서 그냥 말을 해보는 거예요. 역시 2를 더하고 2를 곱해. 2를 더하고 2를 곱해. 물론 2를 더하고 중간에 껴있죠. 2를 더하고 2를 곱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이런 규칙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2를 더했나 그러면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여기도 언급할까 했는데 일단은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조합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보이면 무조건 쓰면 좋지만 그거에 앞서서 그냥 이렇게 1 넣고 2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이렇게 넣는 거. 이게 그냥 이 교과 과정에서 얘기하고 싶은 귀납적 정의예요. 그래서 그 10년 전에 이게 없어지고 점화식이 없어지고 나서 5년 동안 아까 제가 했던 EBS의 문제에 뭐만 나왔냐면 죄다 이런 문제만 나왔어요. A10을 구하시오도 많은 거예요. A4를 구하시오. A6을 구하시오. A7을 구하시오. 이게 뭐냐면 규칙성 찾지 말고 일일이 넣어서 7번째 까지 한번 가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일부러 줬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도 교과 과정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바로 밑에 하나 더 해볼게요. 이것도 아주 유명한 문제라서 1711번. 여기 조금 많이 푸는 이유가 뒤에 없어서 그래요. 1711번 바로 밑에 문제입니다.
네, 자, 볼게요. 조금 더 나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은영 씨 같은 경우 조금 더 나열.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제가 여기 챕터 오늘 하면서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그 확률과 통계 처음에 경우의 수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수업 시간 때 일부러 밑도 끝도 없는 걸 줘요. 그냥 다 나열하는 거. 아무런 무슨 뭐 없어요. 그냥 일일이 다 세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뭐라고 강조하냐면 경우의 수 얘기예요. 이걸 일일이 나열해서 쭉 펼쳐 쓰는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어야 돼요. 아, 내가 뭐 잘못하는 거 아니야? 뭔가 꼭 식으로 연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나열하는 게 진짜 좋아요. 여기도 그래요. 귀납적 정의가 교과, 그러니까 실제 수능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는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바뀔 수 있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9월 전까지는 정말 진짜 어려웠어요. 오히려 이제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막 머리 쓰고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막 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조금 더 난이도가 쉬워지면서 이제 나열하면서 찾아가는 게 되는데, 여기 챕터는 최소 교과 과정에서는 교과서에서 10년 전에 이미 결정된 건 뭐였냐면 일일이 넣어서 해라요. 그러니까 15개 숫자를 다 쓴 다음에 그냥 더하기를 해도 좋아요. 저는 그거를 오히려 좋게 봐요. 왜냐면 계산이 어디서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근데 첫 번째 항이 뭐냐 그러면 88이라고 알려줬으니까 88. 두 번째 항은 여기다가 85, 65보다 크니까 85, 82 이렇게 흘러가겠죠. 진짜 15개를 다 써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어디까지 할 거냐면 65보다 클 때나 작을 때까지는 간다. 그러니까 65가 이대로 가면 얼마 정도 될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생각 안 하고 쭉 써도 좋고, 만약에 대충 머리로 생각해서 아, 여기서 65니까 65만큼 작아지려면 대충 23 차이 나네요. 23 차이 나죠. 그러니까 3이 몇 번 빠져야 되냐면 8번 빠지면 65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8번 빠진다는 얘기는 이게 한 번 빠진 거니까 결국은 9번째 항까지 가면 여기서 내가 8칸이니까 8, 3, 24 여기다 24를 빼면은 64가 될 것 같아요. 요거 이해될까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여기서 좀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일반항을 써볼 수 있죠. A에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여기까지 요 전까지는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3 n 첫 번째 항 88이니까 플러스 1 넣어서 88 되게 92 써준 다음에 얘가 언제 65보다 크지? 크거나 같지? 라고 해놓고 넘겨서 구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64까지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10부터는 이제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32가 되고 16이 되고 11인가요? 12, 13, 14, 15까지 가죠. 15까지 6, 4, 아니 8, 4, 2, 아유 끝까지 가네요. 1까지 2 밑으로 내렸으면 분수될 뻔했는데 이렇게 좀 써놓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차 수열합을 쓰면 좋겠죠. 당연히 이 정도는 등차를 쓰는데 어디까지 쓸 거냐 그러면 이게 얘가 64는 이렇게 해서 여기 등비 수열로 봐도 되지만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도 똑같이 될 거예요. 30 작아지니까. 저 같은 경우는 등차 수열을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근데 이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이건 더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여기까지 등차 수열 해볼게요. 등차 수열합 공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2분의 몇 개냐가 제일 중요해요. 9개죠? 9개.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첫 번째와 우리 눈에 보이는 마지막을 더하면 돼요. 더하기. 자, 1부터 36까지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공식을 써도 좋고 그냥 더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하지만 써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를 첫 번째 항으로 치고 올라가면 공비 빼기 1. 첫 번째 항, 눈에 보이는 첫 번째 항 2에 몇 개냐?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6승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64에서 1 뺐으니까 63이 됐고, 여기는 2로 나눠주면 44고 여기 2로 나눠주면 30이니까 더하면 76이 되고 76에다가 91을 곱해서 계산하면 되겠어요. 이해될까요? 이제 어디서 뭐가 착오가 나는지 보였어요 혹시? 계산 실수. 네.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계산 실수라고 하면은 아주 문제 없고, 단 여기서 이제 이게 지금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일이 나열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마 모의고사 작년에 풀었거나 이제 올해도 계속 푸실 텐데 한 밑도 끝도 없이 나가는 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거부감이 없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찾아 나가야 돼요. 왜냐? 그렇게 그냥 구성했어요. 만들 때 애초에.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보면 역시 비슷한데 1113번을 해볼게요. 해보세요. 1100이 아니라 1713번. 이제 요쪽에 썼던 요 문제들이죠. 오른쪽에 썼던 이런 애들. (1713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써주는 게 기본이에요. 써주지 않고 풀어도 되고 써주지 않고 풀 수도 있죠. 저기한 대로 하면 이렇게 다 안 쓰고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썼으니까 해볼게요. 이렇게. 자, 첫 번째 항이 이건데 얘가 힌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n에다가 이식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6까지 넣었어요. 그럼 h까지 도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대로 쭉 더한다고 생각하면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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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져서 이쪽에는 h를 혼자 남고 우리가 구하는 답이에요. 여기는 첫 번째 항부터 369를 더하면 되는데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근데 이것도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이것도 3으로 묶어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마지막에 6까지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이 값은 우리가 쉽게 2분의 6 곱하기 7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럼 약분돼서 3이고 9, 7에 63, 1 더하면 64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쭉 더할 때 3, 6, 9, 12에서 3의 배수다 그러면 3으로 뽑아버리면 1부터 6까지 쪼로로 더해지고 그럼 2분의 6 곱하기 7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계산상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열해서 지워지고 지워지고 지워지고는 아까 저 옆에 설명할 때 했던 이 방식인데 이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해도 좋고 아니라 이게 가장 이제 문제가 원하는 풀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써놓고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1이면 3 더하면 4고 4에다가 6 더하면 10이고 10에다가 9 더하면 19고 19에다가 12 더하면 31이고 31에다가 15 더하면 46이고 46에다가 48 더하면 64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조금 더 일반항스럽게 만들면 이거 갖다가 내가 내 일반항을 구해볼 테야. 예를 들어 7이 아니라 뭐 70번째 항을 구하라. 그래서 사실 이거를 해서 지워지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규칙성을 갖다.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일반항을 써보면 여기 마찬가지로 요걸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요걸 좀 써보면 A2는 A1 더하기 3, A3은 똑같은 거지만 6 한 다음에 점점점 점점점 AN은 AN-1 더하기 6 n-1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요. 3n-1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식에다 마지막에 n-1, n-1, n-1 하면 여기가 n 되고 여기가 n-1, n-1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딱 더해버리면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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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구하라고 했던 6 구하라고 했던 an 혼자 남고 이쪽은 첫 번째 항은 1이라고 했으니까 1이라고 쓸게요. 1 더하기 3부터 여기까지 다 더할 거예요. 근데 3부터 더하는데 3으로 묶어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n-1까지고 그럼 얘는 2분의 n-1 n-1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게 일반항인 거예요. 그 이제 원하는 게 7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7을 넣어서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죠. 7 넣으면 7 여기가 6이니까 똑같겠죠. 이 계산은 뭐 사실상 똑같은 계산이죠. 근데 이제 여기가 7이 아니라 뭐 100이다 그러면 여기다 100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고. 이해될까요?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세 가지 풀이를 할 정도로 대단한 문제가 애초에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는 이게 이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차수열이라 해서 엄청 중요한 이 공식을 다 외우게 시켰었어요. 당연히 외워야 되고 당연히 이걸 활용해서 문제 푸는 게 진짜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일일이 넣어서 아니면 나열해서 지우고 요게 여기가 원하는 교과 과정이다. 다음 문제 19번 다음 유형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유형 4의 19번 봐볼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너무 여기서 일단 뭐를 인지했으면 좋겠냐면 에게 이런 네 번째 너무 가깝잖아요. 그냥 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 번씩 n에다가 1, n에다 2 대입, n에다 3 대입해서 써주고 첫 번째 항 1이니까 이게 1이면 결국 두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 1이니까 세 번째 항이 3분의 4고 세 번째 항이 3분의 4인데 어라? 지워지고 2가 되네요. 네 번째 항은 2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만약에 이게 좀 길어져서 규칙성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다시 1 넣으면 A2는 2 곱하기 1이라고 일부러 써볼게요. 이렇게 A1 그 다음에 A3은 3 곱하기 2 곱하기 2 A2 A4는 4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A3 해서 여기랑 맞춰주는 거죠. 여기가 N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큰 거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N번째 항은 N-1 넣어볼게요. N-1 넣으면 N 여기는 2 N-1 A N-1 이렇게 돼요. 그럼 이대로 싹 곱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짜르륵 곱하면 지워지고 여기도 잘 보면 2는 계속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2는 계속 있을 거예요. 참고로 여기는 지금 이제 누구만 라스트 맨 스탠딩처럼 혼자만 이렇게 살아남아 있고 2가 여기 몇 번 곱해지냐 그러면 여기가 1부터 n-이니까 2에 n-1승이 곱해진다 이렇게 알 수 있고 여기를 잘 보면 2분의 1과 3분의 2와 4분의 3과 n분의 얘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밑에 분모 분자 해서
n하고 1만 남아요. 그러니까 n분의 1 이렇게. 그리고 빼먹으면 한다는 거 첫 번째야. 근데 첫 번째가 1이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좀 이상하지만 분수 형태로 써볼게요. n분의 2의 n-1 이렇게 넣고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네 번째 항 구하라 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4를 넣어서 4분의 2의 3승이니까 8이니까 2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4가 아니라 17승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17분의 2의 16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전엔 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다 일반항을 어떻게든 구해서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해는 완전 기초 문제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나열해서 규칙성을 찾아가면서 나열하는 귀납적이지만 거기서 연역적인 걸 찾아가는 문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다음 문제는 교과서에 많이 나오지만 교과서에서 그다음에 내신에서도 아주 잘 쓰는 문제예요. 23번, 1723번. 이런 느낌의 거가 분명히 저는 수능 레벨에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1723번 해봐 주세요. 얘가 아닌가? 자, 한번 볼게요. 이게 문제를 제가 봤을 때 이거 말고 밑에 걸 냈어야 되는데 이걸 보고 무조건 답이 0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300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는 이게 300의 배수가 될 것 같은, 아닐 수도 있지만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항이 1인데 여기 1 넣으면 1 넣고 1 넣으면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얼마가 되냐면 2가 돼요. 여기다 2 넣고 여기다가 2 넣고 여기 오이 뭐야? 이렇게 되네요. 마지막은 10이에요. 그래서 300의 배수니까 0이겠죠, 나머지는. 왜 300의 배수냐면 3도 있고 10도 있고 중간에 5 있잖아요. 이렇게만 곱해도 300이니까 300 곱하기 얼마니까 나머지는 0일 거예요. 그럼 이게 A라고 했는데 이게 뭐였냐면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서 이게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나열하다 보면 그냥 n이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일반항에. 이렇게 구해도 되고 조금 더 연역적으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2는 1 곱하기 2 곱하기 A1, A3은 2 곱하기 3 곱하기 A3, A4는 2분의 3 곱하기 4 곱하기 A3. 시간이 흘러서 AN은 m-1분의 NAM-1. 그래서 쭉 곱하기 지워지고 이쪽에 남는 AN은 자, 얘들 쭈르륵 곱하면 A는 이제 1이니까
곱하기에서 무시하고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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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거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n만 남아요. 이렇게 일반항을 이런 식으로 구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계속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렇게 원래 교과정에 이렇게 있었다 예전에. 근데 이거를 알아야지만 유리하냐? 당연히 뭐 알면 모든 게 다 지식이 있으면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필요하게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근데 요런 느낌 있잖아요.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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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제가 지금 이 두 개 말고도 원래 같으면 이런 종류를 이게 뭐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4번이다 그러면 아주 최소한으로 배워도 10개, 10번, 10번까지는 했거든요. 한 5년 전만 해도. 근데 진짜 이제 안 나와서 여기까지 끄는 거고 대신 요 내용들 지금 지워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여드리는 거 정도는 알면은 교과 과정에서 요 정도까지는 교과서에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수능 내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하지는 잘 않더라. 입니다. 그 유형호 X 할 건데, 유형호는 X를 하되, 예를 들면, 바닥에 있는 27번 같은 경우에 A4 구하라 하잖아요, A4. A4 구할 수 있겠죠? 1 넣고, A2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A2를 다시 여기다 또 집어넣어서 A3 구하고, A3를 다시 또 집어넣어서 A4. 그러면 된다고요. 이게 교과 과정이에요. 진짜 이걸 원해요, 이렇게 하는 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디냐면, 왜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중단원 평가에서 연습 문제 제일 쉬운 거 기초 연산 같은 데 이런 걸 넣어요. 그렇게밖에 안 다룬다라는 얘기고 그나마 26번 같은 게 좀 곤란하겠죠. 20번째 항까지니까. 그래서 26번 제가 보여드리고 쉬는 시간 할게요.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게 있긴 있었던 거다. 근데 우리는 몰라도 된다요. 26번에 보여드리고 쉴게요.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이고 an 플러스 1이 an 3의 an 플러스 1 20번째 항을 고려. 예전에 어떻게 쓰냐면 이런 거를 보면 뭐 여기서부터 풀이가 다양해질 수 있겠지만 이걸 둘 다 역수치할 거예요. 그래서 an 플러스 1분의 1은 an분의 3an 플러스 1이고 이걸 이렇게 찢으면 an 플러스 1 더하기 3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 뒤집혀 있는 이 수열을 우리가 bn이라고 해볼게요. bn. 그럼 자연스럽게 얘랑 n에다 n 플러스 1 넣은 거니까 bn 입장에서 얘를 보면 너는 b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bn이라는 수열은 무슨 수열이냐 그러면 bn은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공차가 3이니까 3n 첫 번째 항이 뭐냐 그럼 내가 여기다 1 넣으면 여기다 1 넣으면 되니까 an의 a1의 역수 이거의 역수니까 2가 돼요. 첫 번째 항이 2가 되려면 이렇게 해주면 이제 깨끗하게 bn이라는 등차 수열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an이 뭐냐 그러면 이걸 뒤집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게 20번째 항이었으니까 여기다 20 넣고 계산하면 되는. 요런 게 예전에 이게 한 중요도는 높진 않지만 7번 정도쯤 있었던 것 같아요. 5, 6번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 당시. 이게 4번까지라고 하면. 이런 게 있었다. 여기 지금 나왔는데 몰라도 저는 몰라야 된다. 오히려. 이거를 아는 문제 만약에 냈다 그러면 이거는 큰 논란이 있을 것이에요. 왜냐면 되게 유명했던 점화식이라고 했던 거다 보니까 철저하게 안 낼 거라 일일이 넣어서 풀면 되겠다. 잠깐 쉬고 두 번째 챕터에서 기납적 정의까지 마무리를 할게요.